자, 여러분 274쪽 종합부동산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국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네? 자, 여러분 여기 재산이 있네요. 참 이 글자 두 글자만 들어도 저는 그냥 가슴이 벅찹니다. 재산. 난 없어. 언제나 있을래나. 자, 그러면 일단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방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죠. 이때 재산세는 특징이 뭐냐? 모든 재산 소유자죠.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죠. 그러니까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 재산의 가액이 얼마짜리냐를 묻지 않고 다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재산세는 특징이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서 다시 한번 국세 쪽에서 보유세로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유세네.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였죠. 그래서 요 종합부동산세는 특징이 누구만 낸다고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세와 다른 점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보유세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누구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여러분? 국세죠.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 특히 지방세인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뭐니까 국세니까 과세 단위 저기에는 전국, 국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세 가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세 가지야. 무슨 별? 주종별. 기억나시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주종별은 누진세로 과세한단 말이야. 그러면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서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로 과세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그 높은 누진세로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 재산세를 합해갖고 높은 누진세를 적용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렇죠. 요거. 시, 군, 구 단위를 뭐 하면 달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재산을 3개 갖고 있는데 재산을 강동구에 한 해 다 갖고 있으면 강동구 한 곳에 다 있으면 이게 다 뭐가 돼? 누진세를 합산 과세 돼버리잖아. 그죠? 그럼 높은 누진세를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면 높은 누진세를 적용되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시, 군구를 달리한다. 뭐 하나는 강남구, 하나는 서초구, 하나는 송파구죠. 그러면 합산 과세하는 걸 피할 수 있죠. 그러면 누진세를 과세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를 달리해서 누진세를 피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과세 단위적이 어디야? 전국이죠. 그러면 이때는 시군구를 분산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를 달리함으로써 높은 누진세를 적용되는 걸 피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저는 여러분들 꼭 부동산 관련 뉴스를 꼭 좀 보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뉴스 내용이 다 여러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정리했던 것이 여러분이 어차피 실무 나가면 실무 나가서 고객을 상대로 그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을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경제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뉴스를 꼭 좀 보셔야 돼요. 오늘도 전 방금 오기 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소위 말하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지금 투자 경향이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어떤 재테크의 의욕이 없다고 해서 일본 애들은 그걸 초식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50대, 60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육식 세대대. 재테크 수단을 늘리고 있다는 거야. 재산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 뭐냐,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작년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냐? 안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와 지금 정부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 걸 여러분이 보셔야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나왔던 것 중에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죠.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일 때는 누진세에다 10% 할증과세하고 2주택 이상자,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 20% 할증과세한다고. 근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어, 안 먹히고 있어? 안 먹히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부가 또 하나 만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유세죠. 그러면 이때 정부는 재산세를 건드려야 되느냐,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정부는 재산세는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모든 재산. 그러니까 서민이나 다주택자나 다 내는 세금이야. 그러면 특정 지역에, 근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상승, 급등이 전국적 현상이야, 국지적 현상이야? 국지적 현상, 특정 지역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강남구, 서초, 성북 특정 지역만 있지, 수도권만 벗어나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 과잉 공급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올해 45만 구의 주택 신규 물량이 증가가 되는데, 그 45만 구의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오면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와서 이제 마지막 피로 단계다 보니까 45만 구의 새로운 신규 주택이 늘어나니까 공급 물량이 증가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떨어지겠죠. 공급이 증가. 배웠잖아, 아까. 여기 했잖아. 꼭 그거 해야 돼, 내가. 그런데 강남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는가, 강남은? 공급보다 뭐가 많은가? 수요가 더 많아. 그게 문제죠, 그게.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많다. 다른 말로 말로 뭐가 발생하는가?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근데 그 초과 수요가 실수요가 아니라 무슨 소리라는 얘기야? 투기 수요다는 얘기죠. 정부는 그렇게 바라보는가? 무슨 수요로 본다고요? 투기 수요로 보는 거죠. 근데 정말 투기 수요냐? 아니다는 얘기야.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단지 공급 물량이 나올 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나마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나마 대규모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지역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밖에. 근데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우대 규제. 규제야. 지금 재건축 부담금 부과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재건축 연령을 어떻게 하겠다? 연장시켰다. 30에서 40세대로 40년 연장. 그럼 공급은 어떻게 하고? 줄어들고 오히려 수요는 계속 어떻게 하고 투기수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주택을 지금이라도 사겠다 안 사겠다? 사겠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소위 말하는 강남 불패론이죠. 그러면 정부는 이제 건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거죠. 자, 이걸 건드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재산세 뭐야, 여러분? 종부세 차이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좀 이따가 정부가 과연 건드릴 때 어디를 건드리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방세에서 이제 우리 어디로 오죠, 여러분? 국세. 자, 이제 이번 기초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어. 뭐가 달라지죠? 첫째, 납세지가 달라지죠. 납세지. 부동산일 때 지방세는 예외 이시 없이 어디였죠,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였죠. 그런데 어디로 오면 국세로 오면 이제 납세무자에 어디로 바뀐다? 주소지로 바뀐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야.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에서 차이점이 뭐가 달라지죠? 과세권자죠. 누가 나오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일 때 지방자치단체와 등록면허세의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그러면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누구?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거죠.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라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 구청장이 부과한다고 그랬죠. 등록면에서는 도지사 또는 누구예요? 구청장이죠. 이런 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우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이론이 아니야.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그리고 작년 2017년부터 모든 지방세 종류와 관계없이 누가 쫓아온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옵니다. 그랬죠. 요거 뭐 생각하라? 세종자치시, 요거 제주특별자치도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어디로 오면? 국세로 오면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는 누가 나오는가? 세무서가 나오는 거죠. 세무서가. 요런 게 차이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우리 이제 지방세에서 얼른 넘어왔다?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왔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확인 좀 합시다. 자, 274쪽 1번 종합부동산세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란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밑줄. 그래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 과세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재산세 과세를 전제로 합니다.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밑줄 일정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누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한 번 더 그 얘기죠. 이중과세를 말하는 거죠.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더 높은 누진세로 부과하는 국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가 공급 물량을 좀 내놔갖고 주택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다주택자가 공급을 하기는커녕 매도하기는커녕 계속 뭐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먹혀 안 먹혀?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뭘 때릴 수밖에 없어. 종부세를 지금 건드릴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좋다. 니네가 안 팔고 있으면 보유세 왕창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 대신 재산세는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왜 못 건드려? 모든 재산세를 낸단 말이야. 그럼 재산세를 올리면은 다주택 소유자는 문제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누구도 1세대 1주택자 세부 담이 어떻게 돼요?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남구 잡겠다고 전국에 있는 재산세를 다 올려버리면은 그만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부세. 종부세는 누구만 대상하니까? 고액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지금 만지작 건드리고 있는 거죠. 할 거냐 말 거냐. 자, 이러한 보유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75쪽 갑시다. 과세권자가죠.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는 밑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바뀌었죠. 밑줄 납세지 관할 뭐야? 세무서장이야. 모든 국세는 누가 나오는가? 세무서장이 나와야 되겠죠. 모든 국세야. 이때 납세지가 그 밑에 나왔네요. 1번 개인 밑줄. 옆에 건 보지 마세요. 개인만 보세요. 그러면 개인은 소득세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 여기까지 밑줄. 그러면 이때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밑줄? 주소지죠. 그래서 이제 납세지가 주소지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2번 법인. 그렇습니다. 역시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 단체 구분 없이 다 냅니다. 그럼 법인일 때는 밑줄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 준용. 이때 법인세법상 납세는 어디냐? 거기 나왔네요. 밑줄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적을 쉽게 했네요. 본점은 상법상 적으세요. 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 주사무소 그러면 여러분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점은 상법상 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하고 주사무소 그러면 민법 등이야 뭐 비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영리법인에 한해서 납세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리법인, 비영리 구분 없이 다 법인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라고 그랬어요. 중구.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가 왜 제일 많이 나냐? 대그룹의 본사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었죠. 전통적인 우리나라 중심 상업지였죠. 명동. 우리 한때 명동에서 놀았잖아. 뭐 요즘이야 뭐 홍대니 강남이 그러지만 저희 때만 해도 우리는 종로, 명동을 쓸고 다녔어야 돼. (3번) 밑줄 비거주자인 개인. 이걸 한 줄로 묶어야 돼. 비거주자인 개인 하나. 다시 밑줄 외국 법인에서 국내 사업장이었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여기 밑줄. 그럼 얘들은 결론 국내 주소지가 없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가네요. 뭐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네요. 요게.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로 하는데 이렇게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토지나 주택일 때는 할 수 없이 어디로 간다? 토지, 주택이나 토지의 어디로? 소재지. 뭐인데도? 국세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 밑에 당구장이 아니라 각주 표시. 시, 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부동산 소유했다. 그래도 이때는 여기 잘 봐야 돼. 여러 곳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 시, 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이때 납세지가 어디냐? 납세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경우에 납세지가 어디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게 지방세에서 묻는 건지 국세에서 묻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 말이 어디서 물어보면 지방세에서 물어보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각각의 소재지죠.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죠. 그러나 이걸 종합부동산세든 국세에서 물어보면 뭘로 바뀌어야 되는가? 주소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 이랬을 때에 납세지가 어디냐라면 여러분 무조건 소재지 또는 주소지 고르면 안 되고 뭐를 확인하셔서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를 확인하셔서 어디서 물어보면 지방세에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고 각각의 소재지로 가는 거고 어디서 물어보면 국세에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는가 주소지 등으로 가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요 말을 어디서 물어보고 있는지 지방세에서 지금 물어본 건지 국세에서 물어본 건지를 확인하셔서 지방세에서 물어봤다면 어디로 가고 소재지 국세에서 물어봤다면 어디로 가라? 주소지로 가라.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출전도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 아주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75쪽 맨 밑에 종합부동산세 전체 흐름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액은 뭐와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뭐 있어?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하고 두 가지. 그리고 이때 토지는 다시 뭐와 종합합산가치 토지와 뭐로 별도합산가치 토지로 구분하고 있죠. 요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 세팅. 요거를 이제 문구로 표현한 게 그 밑에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밑줄 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밑줄 하나. 그다음에 다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밑줄 하나. 요 두 가지 세액을 뭐 한 거?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다시 다음 페이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시
토지분 종합산세 밑줄 하나, 토지분 별도 합산세 밑줄 하나, 요 두 가지 세액을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을 한다. 요 문구가 여러분 계속해서 2005년도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시험에 나올 때 계속 나왔던 문구입니다. 시험에.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냐? 전체적인 종부세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정리한다면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 물건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를 구분하고 두 가지, 뭐 주택 그리고 뭐 토지.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을 한다.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토지는 다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뭐 별도 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을 한다. 그 얘기죠.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냐? 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구나? 세 개구나. 주택과 종합합산가세 토지와 별도 합산가세 토지구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거를 어떻게 외웠어? 주종별로 외웠던 거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 주종별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애들이냐? 그 얘기야. 이 주종별은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누진세율로 과세된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지 않고 무슨 세율로 과세된 애들은 비례세율로 과세된 애들은 절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외우면 좋은데 다 외우지 못하면 하나라도 기억하라. 뭐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세 가지 뭐 주종별 이거라도 기억하라. 그래서 종부세 과세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딱 뭐만 찾으면 돼? 주종별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낼름 주워 먹는 거죠 뭐. 이걸 모르니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메모리는 저장식이 아니라 밀어내기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두 놈 외워놓으면 세 놈이 튕겨나가고 세 놈 외워놓으면 네 놈이 튕겨나가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뭐는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된 애들만 누진세율로 과세된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된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된 대표가 바로 뭐였냐면 분리과세 토지죠. 분리과세 토지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07%, 0.2%짜리 4%짜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이 4%짜리 꼴로는 절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리, 별도, 종합으로 모르지 않고 분리인 토지 잡아내고 별도인 토지 물어놓고 종합상가세 토지 끄집어내놓고 종부세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외 건축물은 무조건 기본이 0이요 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골프장이나 고급브라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에 공헌한 건축물일 때는 몇 프로? 4%. 어쨌거나 건축물은 무조건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죠.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된 놈이 몇 놈이 있어? 주택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된 애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뭐 별장이죠. 별장은 몇 프로였어? 4%였죠. 그러니까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해서 누진세로 과세해서 누진세로 그래서 종부세에서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응? 있다. 다시 한번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재산세 주택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볼까? 소위 말하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가,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으로 사치성 재산을 받던 뭐 고급 주택가, 그 다음에 뭐 별장. 그럼 요 놈에 대해서 뭘 때릴 때는 재산세를 때릴 때는 일반 주택은 물론 뭐까지 고급 주택까지 무슨 세율? 누진세로 과세가 됐고 요 놈은 몇 프로 때렸으니까 4% 때렸으니까 종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일반 주택은 물론 모두
고급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뭐는 별장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4%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있어. 종부세 과세 대상 가불고 있어. 오케이? 네. 물어보면 우리가 해피콜이지. 고맙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276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재산세에서 이 보유세로서 과세 물건과 역시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을 비교 정리했네요. 결론 종부세 과세 물건은 거기 몇 개 나와서 칸이 3개. 그게 바로 뭐야? 주종별만 종부세 과세로 넘어오고 이런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내던 종부세로 넘어오고 못 넘어오고 재산세 과세로 종결되는 거죠. 그걸 그림을 그린 거야. 난 이 그림을 그리고 3시간 반을 울었어야만 했어. 신이시여 제가 이 그림을 그렸나이까. 그랬더니 이걸 여러 사람이 베껴가. 그냥 마음 같아서 나 다 저작권으로 소송을 걸어야 되겠는데 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도 없고. 자, 276조. 준용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표 하나 정도만 확인합시다. 준용. 자, 재산세를 적용할 때 적용했던 규정 중 일정한 것은 종부세 부과할 때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도 적용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밑줄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밑줄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그대로 준용하라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법률에서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그 비과세를 어디로 끌고 오라? 종부세도 끌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종부세도 뭐 하라는 얘기야? 비과세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 50% 경감 대상이 돼. 그럼 재산세 50% 감면한다는 그 법 규정을 어디로 끌고 오라? 종부세 끌고 오라는 얘기야. 그 종부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50% 감면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세부담 감소는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277조 뭐에도 있다? 조례에도 있다는 얘기야. 조례 277조. 그래서 맨 위에 조례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조례가 이제 뭔지는 알죠? 뭐야 조례가? 조회 아냐?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을 맡겨. 아니야, 277조 맨 위에 있다고. 그래서 조례 준용 나왔잖아요. 맨 위에 270조 맨 위에. 예, 그래서 조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뭐라고 그런다? 조례. 그래서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그대로 종부세도 뭐하라? 준용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돼서 실무에 나가시면 서울특별시 조례와 강동구 조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조례나 강동구 조례에서 이렇게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잘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지, 군, 구라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조례 등에 의하여 감면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군구에서 규정한 그 감면 조례 규정 종부세 그대로 어떻게 하라? 준용해서 적용하라. 거기까지 양가로 2번까지만 보시고요. 양가로 3번부터는 X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8조부터가 이제 우리 주택가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 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 규정입니다. 그래서 278조부터 넘깁니다. 하나 넘기다 보면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292조 오면 토지에 대한 과세가 나오고요. 다시 넘깁니다. 계속 넘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299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주택부터 여기까지 온 게 0.7문제입니다. 여기 넘어온 부분이 쎄 빠지게 해갖고 몇 문제 맞힌다고? 0.7이 한 문제도 아니야. 0.7이요. 그럼 이걸 다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299조 여기 넘어온 부분에서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박스로 만들어 놨죠. 예.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거 만들고 나는 또 역시 3시간 반을 울어야만 했어. 그러니까 이걸 또 이놈 저놈이 다 베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넘어온 거 일일이 하나씩 볼 수가 없어. 그걸 보고 정리해서 새빠지게 정리해도 몇 문제다고. 0.7이야, 0.7. 그러면 그거 하느니 차라리 요 299쪽 요걸 뽑아놓고 여기서 남으면 맞힌다 생각하시고 이걸 벗어나면 어떡한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여러분. 작년에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가지고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지금 넘어온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예, 괜히 봤다라는 후회감만 들 거야. 그런데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잠깐 참고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279쪽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실무 나가시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실무 나가시면 저 실무용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배제 규정은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여러분 임대주택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트는 거고 이런 임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감면시킬 수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걸 모르면 여러분은 그냥 다주택자와 거래 못해 임대사업자고. 실무는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배제 규정, 면제 규정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쌍꺼풀 터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299조. 그러면, 자, 이 박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납세문자 별표 3개, 시뻘겋게. 일단은 내가 확실히 모른다 하더라도 납세문자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납세문자. 그 박스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입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해놓고요. 이거는 정리한다. 그런데 요때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주택가 종합합산가시토지와 별도가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구조만 잘 알아두면 여러분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울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즉 종부세도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항상 어느 현재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 현재 시점으로 따져야 되겠죠. 무슨 세니까 종부세도 보유세니까. 그리고 종부세는 출발점이 뭐랬어? 재산세가 출발점이랬어. 재산세를 안 내면서 종부세를 내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항상 종부세는 출발점이 재산세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 여기 출발점이야. 여기 출발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재산세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과실은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자 거기 나왔죠.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아 여기 중요한 말 나왔네요. 소유자별로. 대인세란 얘기죠. 전형적인. 어딜 뒤지냐? 전국을 뒤지는 거죠. 국내를 뒤지는 거죠. 밑줄 거기 소유자별 국내로 나왔죠. 국내. 왜? 종부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국내를 대상으로 해서 요 주택이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의 뭐를 구해서 공시된 가격 합격을 구해서 자 여기 밑줄 공시된 가액. 그래서 여기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보니까 국세이다 보니까 무슨 말이 못 나왔죠? 가세가액에서 그렇죠. 시가편액이란 말이 못 나온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 설명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면 시가편액이 나오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야. 왜? 왜 시가편액이 못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 이건 어디에만 나와야 된다고? 지방세 할 때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잖아 여러분 국세. 그러니까 시가편액 나오면 게임 끝난 거야.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소유자별로 국내는 주택가 종합상가세토지나 별도합상가세토지 각각 공시가 합계액을 구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 주택일 때는 얼마? 6억 원 초과. 종합상가세토는 얼마 초과? 5억 원 초과. 별도합상가세토는 얼마 초과? 80억 원 초과할 때 이 초과자가 바로 뭐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요 6억, 5억, 80억 원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시된 가격의 소유자를 합한 가액의 국내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6억. 주택 일단 얼마? 6억. 종합합산할 돈이 얼마? 5억. 별도는 80억 원을 뭐 할 때야? 초과야, 초과. 초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상도 아니야, 초과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그 초과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요 금액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때리는 겁니다. 전체 가격이 아니라 요 6억, 5억, 80억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이때 여러분 요 6억, 5억, 80억을 저는 뭐라 그러냐 여러분한테 과세 기준 금액이랍니다. 이건 종합부동산세법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저는 뭐라 표현한다? 과세 기준 금액 얼마? 6억, 5억, 80억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못 외우면 게임 끝난 거야. 종부세 출발 못 해.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는데요. 6억, 5억, 80억을 외워야 되는데 이 금액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 어떤 금액에 대해서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요 6억, 5억, 80억을 외워야 된다고. 근데 교수님 나 밤새고 외웠는데요. 그 다음날 도로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제 적어가라고 그래야죠 뭐. 머리가 안 되면 적어가야죠. 신체 특정 부위에다 적어가야죠. 여기다가 어건초가 적어놓고 손톱에다가 주륙 종어 별80 주륙 종어 별80 그러니까 컨닝도 공부한 사람이나 컨닝해. 컨닝도 여러분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이 컨닝합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 컨닝해봐 자기가 적어놓고 자기도 몰라. 이게 뭔 소리요?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5억. 별은 80억. 여기 어건초가 공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저다고 여기다가 어건초가 적고 여기다가 주류종어 별80 응?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면 감독관이 앞으로 가면 내려. 그러면 딱 나타난다? 오면 붙여. 요거만 몇 번 연습하면 돼 집에서. 손가락 내려. 손가락 올려. 손가락 올리지 말고 내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봐. 1000개 내려. 100개 내려. 1000개 내지 말고 100개 올려. 그거 제가 또 만든 거 아니야. 하씨. 그리고 보다가 걸렸어? 지워주면 돼. 묻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항상 시험 볼 때 여기다 콧물을 촉촉하게 적셔놔야 돼. 보다가 걸리면 증거인멸. 안 되면 적으라고. 주택은 얼마? 별도는 아니 종합은 별도는 네. 그만큼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근데 이걸 고객이 저 실무 나가서도 손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 주택은요 6억 조가고요. 이러면 정말 품이 떨어지는가. 아유 저걸 못 외울까 그렇게 적을까? 아이고 해봐라 외워지나. 주륙종어 별80 합시다. 시작. 주륙종어 별80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십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자 주택과 종합은 얼마를 초과하기만 하면 6억 또는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입니다. 그런데 별도는 얼마를 초과 과세입니까? 80억 초과입니다. 무슨 가격? 공시된 가격입니다. 공시된 가격. 그러면 별도는 공시된 가격 합계액의 80억 원을 초과해야만 종부세 과세했다는 얘기야. 주택과 종합은 6억 또는 5억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 데 반해서. 그럼 별도는 가능하면 종부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주택과 종합은 가능하면 종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지만 별도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의 주택과 종합은 투기 수단을 보는 거고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나 별도는 갖고 있는데 토지를 대규모로 갖고 있는데 그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했다? 낮춰주겠다.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종부세는 주종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으로 보는 거고 종합은 아니 별도는 좋은 놈으로 보니까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한다? 낮춰줘. 잘 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주택이나 종합은 6억 또는 5억 초월 종부세 과세지만 별도는 얼마를 초과해야 돼? 여러분이 이 말이 80억이지 이게 시가로 한 사람은 얼마? 공시된 가격이 얼마면 80억이면 시가로 한 사람은 얼마다고? 100억 원이야 100억 원. 무슨 값만? 땅값만 100억을 초과한다고. 땅값만 100억 초과하니까 그게 또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건물이 없으면 뭐가 돼? 나대지. 나대지는 어디로 가야 돼? 종합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도는 전제 조건이 뭐야?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토지 가격만 100억 초과에다 건물 가격 합산해봐. 그럼 여러분 중에서 뭘 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별도 합산 과세 토지한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돼?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는 부족해. 인생을 맺기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부세 내고 계시면 제 인생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불쌍하고 과목도 불쌍해. 저 같은 사람 좀 구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얼마 초과야? 80억 초과니까 그러면 결론은 가능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왜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얘는 무슨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그러면 종합은 뭐니까? 비사업용이니까 나쁜 놈이잖아. 주택은 투기 수단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얘들은 규제, 얘들은 완화. 이게 기본적인 취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그걸 전국에 있는 제 명의 주택 공시가 합계액을 구했더니 10억이 나왔다 봅시다. 얼마 나왔다고요? 10억. 제 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 나왔어. 그러면 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과세 대상이란 얘기야. 근데 이 10억짜리 주택에서 이미 뭐가 과세되는 상태야? 재산세가 과세됐는데 다시 한번 뭘 때리겠다? 어떤 금액? 초과하는 금액만. 전체가액 10억 원에 종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 6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부세 한 번 더 때렸다. 그래서 무슨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그러면 이제 종부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합시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주택만 기준으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 차이만 보기 때문에 주택이 가장 기준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그럼 뭐부터 계산해야 돼?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뭐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죠. 예. 이때 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간단한 계산형 문제로 출제 가능합니다. 절대 산출세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나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과표가 얼마냐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는 게 모든 보유세의 과표의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모 곱하기 네모 우리 이미 어디서 봤었어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봤었죠. 재산세에서. 다만 재산세는 첫 번째 네모가 뭐였죠 여러분? 시가편액이었죠. 그런데 시가편액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는 시가편액이라는 말이 나와 못 나? 못 나. 그래서 대응에서 나온 게 바로 공시된 가액이죠. 이걸 누구별로 합산하라고요? 소유자별로. 어딜 대상으로 해서? 전국 국내에서. 그래서 공시된 가액 합격이 나오면 이 공시된 가액이 6억, 5억, 10, 80억을 초과하면 뭘 때린다? 종부세. 전액 때린다고요? 아니, 이 금액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면. 그래서 여기서 과세 기준 금액을 빼라 그 얘기죠.
결국 요 가로 열고는 가로는 뭐를 말하냐? 과세기준금액 초과액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네모는 과세기준금액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재산세에서 두 번째 네모는 뭐였죠, 여러분? 공정시장가액표에서 이때 이 공정시장가액표는 재산세만 나온다.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라서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종부세 과표가 나오면 여러분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 공정시장가액을 나오는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 안 하면 여러분은 출전이 살짝 요 공정시장가액표를 뺀 거를 여러분 놓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 카페 오면 이런 거 OX 문제 좀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 나시면 와서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표는 토거는 70, 주택은 60 그렇게 외웠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토거는 70, 주택은 60.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말해보세요, 말씀드리세요 그러는 게 자꾸 말로 해요, 여러분이. 예, 기억이 오래 갑니다. 또 어차피 여러분 고객을 상대로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나는 과묵형이다? 하지 마, 그러면 공인중개사. 고객을 설득시켜야 돼. 그래서 이 속된 말로 이런 말도 있어. 공인중개사에서 돈 벌려면 사기꾼 기질도 있어야 된다. 상대방을 설득을 해갖고 어떻게든지 거래를 성립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공정시장가 지방세인 재산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토거는 70, 주택은 60. 물건별로 달랐죠? 근데 종부세는 고맙게도 주종별 구분 없이 무조건 80%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외우면 문제를 푸는 거고 요걸 외우지 못하면 문제 틀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 뭘. 그때 여러분들 심오한 내용 가지고 물어보긴 해. 가끔도 물어보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10억이다 합시다. 제가 하나를 갖고 있든지 여러 개 갖고 있든지 하여튼 제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했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10억. 그럼 여러분 얼마 초과했네? 6억 초과했네. 그러니까 나 종부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그럼 이때 종부세 내는데 종부세가 내는 금액이 과표가 얼마냐? 그럼 얼마 대답해요? 종부세 과표는. 제가 여러분들 얼마를 지시했어요? 10억으로 제시가 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얼마라고 대답하셔야 되냐고요? 응? 4억 원이야? 3억 2천만 원이야? 3억 2천만 원 대답해야 된단 말이야. 4억! 그러면 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왜? 4억이 왜 어쨌다고? 10억에서 주택이니까 얼마 빼야 돼? 6억. 그래서 얼마 났어? 4억. 여기다 한번 곱해야지. 그러니까 출전은 여러분들 문제 낼 때 이거 안 가르쳐줘. 요거를 다 숨긴다고 여러분한테. 그리고 공정시장가 비율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구분할지 모르는 출전 이렇게 문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책에 있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출제를 어떻게 장난칠 거다라는 걸 자꾸 스스로 여러분이 예상해야 된다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그냥 교수님 난 문제만 풀면 틀려요. 강의 들을 땐 다 알아듣는데요. 그렇지 당연하지. 강의는 알아듣게끔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거지. 그럼 시험은 왜 틀리는가? 시험은 못 맞히게 문제 내니까 틀리는 거고 강의는 알아듣게끔 하니까 아는 거고 이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과표가 나왔으면 얼마나 써 과표 지금? 얼마나 써 과표? 3억 2천만 원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곱해야 돼? 세율.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무슨 세율이야? 누진세율밖에 없어. 요거 하나 체킹해. 종부세는 누진세율밖에 없다. 뭐 없다? 비례세율 없다. 재산세에서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나왔지만 종부세는 재산세, 누진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다고요? 누진세율밖에 없다고요.
근데 세율표 보세요, 여러분. 책을 보세요. 자, 주택일 때 세율 한번 봅시다. 주택일 때 종합부동산 세율은 최저 몇 프로 출발하냐? 0.5%부터 출발해서 2%까지, 2% 동그라미 2%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일 때 최고 세율은 몇 프로 여러분? 2%네요. 자, 종합합산과세토지 봅시다. 종합합산과세토지 누진세를 보니까 0.75%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네요? 2%까지네요. 최고 세율이 2%. 그래서 주종은 최고 세율이 몇 프로까지 나와? 2%죠. 그런데 별도를 보세요. 별도. 별도는 어떻게 됐어? 0.5%부터 몇 프로까지? 0.7 동그라미. 아하. 별도는 높아봐야 0.7, 1%도 안 돼. 주종은 몇 프로까지 가는데? 2%까지 가는데 별도는 0.7이 제일 높은가? 그러면 그만큼 별도는 종부세를 때리겠다고 안 때리겠다고? 안 때리겠다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 지금. 주종은 6억 초과, 5억 초과면 종부세 과세하고 별도는 80억을 초과해야만 과세를 하는데 그것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은 남들은 몇 프로까지 두들겨 맞을 때 2%까지 두들겨 맞을 때 얘는 몇 프로까지밖에 안 맞아? 0.8. 그만큼 종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주종부를 바라보는 세법의 시각이야, 여러분.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왔어? 종부세 세액이 나왔죠. 드디어 나왔다. 과세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종부세 세액이 나오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야.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자동으로 뭘 빼야 되냐? 이중과세라는 걸 반드시 빼낸 것을 가지고 종부세로 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항상 산출세액과 이중과세액이 어떻게 한다? 붙어 다닙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뭘 빼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빼내야 돼. 이중과세.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자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반드시 빼냅니다. 자동으로 붙어야 돼. 얘들은 절대 안 떨어져. 그러면 요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는 걸 잠깐 저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갑시다. 자,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 때렸습니다. 하얀 선에. 때렸죠? 근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일 때? 고액일 때는 다시 한번 뭘 때려서? 종합부동산 때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빨간 부분에 이미 뭐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네? 요 빨간 부분이 뭐로 말한가? 종부세. 그럼 종부세를 때리는 부분에 이미 뭐가 과세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되는데 다시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세 때리니까 무슨 선이 몇 개 나와 여기? 2개. 하얀 선에 뭐와? 재산세와 빨간 선에 종부세가 2개 그어지고 있죠? 그럼 여기 2개 그어진 건 뭘 얘기하는가? 이중과세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세법은 이중과세가 원칙이야? 금지야? 금지! 그러니까 뭘 때리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때리는 부분에 대한 뭐를?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빼내야죠. 이걸 안 빼면 하얀 선의 재산세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야. 근데 빼는 부분은 전체 빼, 종부세 부분만 빼.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때리는 부분만 재산세 빼고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종부세 계산할 때 무슨 과세 문제가 나온다? 이중과세의 조정 문제가 나온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재산세 때리는데 다시 재산세 때리고 빼내면 뭐하러 그 짓 하냐? 아니죠.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때리니까 결국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증가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종부세 산출세에서 뭘 빼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거기 책에 보세요. 이중과세액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립시다. 종부세 세액에서 빼는 이중과세액은 뭐를 말하냐? 종합부동산세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라고 돼서 뭐를 빼내라고 그래서 재산세를 빼내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어, 실제. 뭘 빼는 거냐? 뭘 빼는 거냐 해놓고 이거 가로 집어넣고 가로에 들어가는 게 뭐냐 물어봤어. 뭘 빼라고? 재산세 빼라고. 근데 이건 시험에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나왔다고. 그럼 이거 안 물어봐, 출제는 이제.
그러면 요게 아니면 뭘 물어볼 수 있냐? 요걸 물어볼 수 있죠, 이제.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다고요?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는 거죠. 그럼 요 사례에 따르면 얼마에 대한 재산세 빼라고? 그렇죠. 3억 2천만 원이 부과된 재산세를 빼내라는 얘기야. 10억에 대한 재산세야? 아니야.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게 아니라 종부세 과세되는 금액 얼마? 3억 2천만 원 대한 재산세를 빼내라는 얘기야.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 공시된 가액 합계. 공시된 가액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하늘과 땅 차이야. 공시된 가액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라. 그러면 얼마에 대한 재산세를 빼라는 얘기야? 10억에 대한 재산세면 저 재산세 하나도 부과가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게 같은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이고, 그 책에다 한참 이거 써놨어. 공시된 가액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같은 말이 돼. 이건 옛날 규정이고 바뀐 거야 이거는. 그래서 결론 공시된 가액 합계된 재산세란 말은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다고요?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그러면 여기서 요 10억짜리를 제가 예를 들어놨으면 얼마에 대한 재산세 빼라는 얘기야? 3억 2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라는 얘기야. 왜? 종부세가 과세된 금액은 얼마니까? 3억 2천만 원이지. 근데 공시된 가액 합계된 재산세는 얼마에 대한 재산세 빼라는 얘기야? 10억 그러면 저기 재산세 하나도 과세가 안 되는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강의를 하고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인 줄 아나 봐. 자,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마지막, 보유세 마지막은 뭐였죠, 여러분, 우리? 세부담 상한이었죠. 모든 보유세, 제가 분명히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다. 제지종이 나오면 고지서 보내기 전에 한번 뭘 따져라? 상한선을 따져라.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은 뭐와 뭐를 비교하라? 당해년도 세액과 직전년도 세액을 비교해서 직전년도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이미? 재산세에서 봤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당해년도 세액이 나면 무조건 고지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직전년도 세액의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이때 상한선, 주택일 때, 재산세일 때 상한선은 원칙이 몇 프로? 150%. 다만 주택일 때는 105, 110, 130이었죠. 그런데 종부세는 구분 없이 무조건 150%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금액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따질 때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따질 때는 이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 저 그림 보세요. 종부세 부과되는 부분에서 이미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네?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세부담 상할 때는 뭐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 종부세의 특징입니다. 종부세만 갖고 상한선을 따지지 말고 이미 7월달과 9월달에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니까 그 금액까지 더한 금액을 가지고 세부담 상한선 따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종부세 기본 구조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요 계산 과정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 계산 과정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림을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장난이 나왔을 때 하나씩 잡아갈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았어요. 나 교체 못하겠어요. 난 몰라. 심란해.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빨리 집에만 가고 싶어. 그러면
요거라도 잡아야 돼. 뭐 과표. 과표를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과표를 하는 데까지 하라. 요 기본 구조 잡아라. 과표도 버리겠다. 그러면 하지 마. 공인중개사 왜 하려고 그래. 그래 생각해봐. 내가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고객 앞에 서갖고 고객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내가 중개해 줄 자격이 있냐고 내가 나를 검증해보라고. 부동산은 1, 2만 원짜리가 아니야. 한 사람이 한 가족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중개해 줘야 돼. 그만큼 전문가를 요구한다고. 요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 된 거냐? 아니, 하나를 더 해야 돼. 뭐 있냐? 바로 1세대 1주택자일 때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계속 저는 시험에 강조하였는데 종부세에서 저는 솔직히 이거 작년에 이거 강조했습니다. 이거 나올 때가 됐다. 아, 근데 안 나왔어요. 올해도 역시 찍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 물어보고 있네. 계속 이걸 출전이. 그래서 제가 아마 방정 떨어서 그런 것 같아. 이거 나온다 그러니까 출전 낼래다가 에이씨 김샜네 해갖고 안 내는 거죠. 왜냐면 감독관이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거든요. 1세대 1주택일 때 특례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1세대 1주택은 종부세를 무겁게 때려야 되는가? 가볍게 때려야 되는가? 가볍게 때려야 되겠지. 왜? 우리 가족이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투기 목적이 아니야. 나는 거주 목적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시장이 가격을 끌어올린 거야. 시장이. 내가 올린가? 아니, 시장이 올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투자해서 성공할 때, 특히 매매로 투자해서 성공하고자 할 때는 결국 뭐를 판단해야 돼?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죠. 여러분의 일개 개인이 시장 가격 올릴 수는 없어. 그래서 돈을 벌려면 시장을 봐야 돼. 그래서 부동산을 잘 하려면 역시 뭐를 잘 봐야 돼? 거시 경제를 볼 줄 알아야죠.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맨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냥 무슨 아파트 101동 얼마 올라갔고요. 205동 얼마 이것만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를 하기는 조금 억울해 난. 1세대 1주택 결론 갑시다. 무겁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이게 기본치죠. 그러면 일반 다주택 소유자는 얼마 빼면 되는데 주택일 때 얼마 과세기준금에 6억을 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 기본 공제라. 그래서 결론 얼마 빼라? 9억 원을 빼라.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다주택자일 때는 공시가격 합해서 얼마 빼는 거지만 6억을 빼지만 내가 누구라면 1세대 1주택자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아하! 이거 특례 규정 물어보고 있구나. 그래서 남들 6억 뺄 때 너는 얼마 빼라? 9억을 빼라. 그러면 자 10억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 지문에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라고 제시가 됐고 이때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네요. 얼마 대답해야 돼? 집에 안 갈 거야? 다시 한번 공시가가 얼마 제시가 됐는데 10억으로 제시가 됐는데 옆에다가 가르고 닫고 단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조건이 제시가 되면 여러분 아하 뭐 얘기하는구나.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9억을 빼라는 얘기구나. 감을 잡아야지. 그 말을 왜 했는지 감을 잡아야지. 1세대 1주택자인 그런데 거기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그럼 10억에서 6억을 빼지 말고 얼마 빼라는 얘기야? 9억. 그럼 9억에다가 다시 한번 뭘 곱해야 돼? 80%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아까 다주택자면 얼마인데? 3억 2천만 대 1세대 1주택자니까 8천만 되네.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잖아. 과세되는 금액이. 얼마 줄어들었어? 이게 또 힘드네. 3억 2천만 이걸 빨래니 아이씨. 응? 2억 8천만 원이 줄어들었죠? 2억 8천만 원 주던 게 어디서 나온가? 얼마? 2억 4천. 3억에서 몇 프로야? 80%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 주던 게 어디서 나온 거다고? 3억 더 빼줬죠? 빼준 금액이 몇 프로? 80%. 38에 24. 2억 4천만 원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글쎄. 요게 첫 번째 특징. 둘째.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면 여기서 뭐 해줘라? 세액공제. 이게 또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규정입니다. 두 번째 특례.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어디서 한 번 나오고 과표에서 한 번 나오고 뭐 한다? 세액공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해 준다고요? 1세대 1주택자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몇 살 이상이신 분? 60세 이상이신 분.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공제 주겠대. 몇 살? 60세, 60세. 그럼 여기서 60세, 과거에는 어떤 나이야, 60세가? 환갑 나이죠. 저희 부모님은 환갑잔치 해드렸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요즘 환갑잔치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죠.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 그래? 젊은 오빠 그래. 응. 제가 이제 조금 시간 나면 이제 자전거 타러 저 강변도로 나갑니다. 집 앞에서 공원에서 이제 쭉 강변 타고 자전거 타고 사이클 제일 싼 자전거 타면 다. 그럼 그래서 막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그러면서 웬 사이클 그 부대가 지나가. 그렇게 막 그냥 바퀴까지 그래야 되겠어? 대충 알아듣겠죠? 뭐 쫄쫄이 바지고 쫙 합니다. 제가 한번 동호회 가입하러 가봤더니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부터 사야 된대. 자전거 700만 원 이상은 넘어가는 사야 된대. 그것도 제일 싼 게 70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간대. 두 번째 쫄쫄이 바지 사야 된대. 야, 나 그거 정말 못 입겠더라. 어떻게 이렇게 갖고 할수도 없고 쫄쫄이 바지 그 나 그 참 민망해 죽겠구만. 그걸 사야 된대. 그래갖고 제가 가는데 이 부대가 쫙 가더라고요. 나도 존심이 있잖아. 더욱더 이 짧은 다리 막 밟아서 쫓아가 못 쫓아가? 못 쫓아가요. 자전거 게임이 안 돼. 나는 계속 밟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번 딱 밟으면 탄력을 받으니까 그냥 쫙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참 갔어요. 저 암사대교인가 거기까지. 거리 갔어. 그때 거기 계셔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한 잔씩 마시고 있더라고 벌써. 난 이제 왔는데. 여기는 이제 파장 분위기야. 그랬더니 봤더니 외람된 마신다면 다 어르신들이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젊은 오빠, 그냥 청년 젊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희끗희끗하고 다들. 근데 몸매는 젊은 사람들 몸매야. 젊은 사람들. 할머니도 계시더라고. 할머니도. 아유 힘들었죠. 그래가면서. 근데 앞에서 봤을 때고 뒤에서 봤을 때 뒤태는 그냥 아줌마야. 놀랐어요. 힘들도 좋아. 씨. 근데 여기는 왜 60세야? 노인 아님. 근데 왜 여기 60세야? 우리 세법은 다 몇 살이야? 60세입니다. 그럼 세법에서 60세는 어떤 의미예요? 은퇴 연령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연령이 아니라 은퇴 연령이야. 은퇴 연령. 우리 세법은 노령을 몇 살로 본다고 여러분? 60세. 그러면 연령별 세액공제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저 종부세 세액이 나오면 뭘 빼고 여러분? 무조건 종부세 나오면 못 빼래서 이중과세 반드시 빼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공제율을 곱해.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네요. 공제율. 60세 이상일 때 몇 프로 빼주라냐면 10% 공제율이에요.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나와 있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몇 년 이상을 보였으면 5년 이상을 보였다 합시다. 5년 이상을 보였다. 자, 여기는 연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연령과 관계 없습니다. 5년 이상 보였다. 그러면 역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주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공제율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는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은 몇 프로? 20%. 그 다음에 10년 이상은 몇 프로? 40%. 여기는 연령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보유기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때에 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꼭 적혀 있나요? 중복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없다고? 네,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못 외워도 좋습니다. 이거 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60세 생일 때 연령별 세액공제와 5년 이상 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출전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 됐어요. 고생했어요. 누가? 예. 자, 마지막 부가징수 마무리합시다. 자, 299조. 종부세 과세기준 나오네요. 무슨 세니까? 보유세. 무조건 언제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기준이죠. 그래서 언제야? 6월 1일. 그 다음에 별표 2개 부가징수. 자,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뭐다? 정부 부가과세. 다음 페이지 예외, 신고, 납부. 이 구조 꼭 잡으셔야 돼요. 즉,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계산해 준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때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언제다 여러분? 박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300종 맨 위에 있잖아. 그래서 맨 밑에도 있고 재산세 비교해놓고. 그래서 종부세 납부기한은 언제다고요? 12월 상반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외.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 옆에다 선택적 규정. 예외 신고 납부 제목 옆에다가 화살표 놓고 적으라고. 무슨 규정이라고? 선택적 규정. 강제 규정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여기까지 밑줄. 양가리 번에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규정이라고? 선택 규정. 그때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한다? 역시 신고 납부할 때도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중부세 납부기한은 언제야? 12월 하반월, 상반월. 상반월이야, 상반월. 여기는 하반월. 그럼 일 나는가? 속 뒤집어져. 자, 다시 한번 재산세는 토구 건칠, 재산세는 토구 건칠 하반월인데 종부세는 12월 상반월이라고.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그럼 출전은 다 하반월로 몰고 가버린다고. 12월 하반월 몰고 나가면 맞았다고 틀렸다고. 종부세는 12월 하반월이 아니라 12월 뭐다고? 상반월이라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301조 결정과 경정 안 보셔도 돼요.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302조. 분할 납부 있네요. 자, 분할 납부 옆에다 적으세요. 뭐와 똑같아? 재산세와 동일. 500만 원 초과 분납기한 2개월 이내 분납세 뭐와 똑같다? 재산세와 완전 동일이야, 이제. 자, 그 다음에 303조.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때 뭘 한 번 더 낸다? 농어촌 특별세야. 아까 우리 취득세 등록물에서 재산세는 기본으로 뭐가 나와서 지방교육세인데 지방교육세 이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왜 못 나와? 국세니까.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니까 종부세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그 대신 뭐가 나왔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몇 프로? 납부 종부세의 20%. 똑같네. 지방교육세와.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종합부동산, 농어촌 특별세나 다 납부세액이 몇 프로야? 20%죠. 다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20%인 거고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20%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종부세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시간 없어갖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